안녕하세요. AI 데이터 센터를 공부하는 에데니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엔비디아의 어닝콜부터 네트워크의 핵심 장비 중 하나인 스위치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스위치를 알기 위한 남북, 동서 트래픽부터 리프 스파인 구조까지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실제 스위치 기업들이 이 시장에 접근하고 있는 방식부터 이번 주에 있었던 브로드컴과 마벨 테크놀로지 어닝콜의 핵심 내용까지 다루려고 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 스위치의 핵심 기업을 알아보기 위해선 크게 두 분류로 나누어야 합니다. 바로 스위치 장비 내부에 들어가는 칩을 설계하는 기업과 스위치 장비 자체를 만드는 기업이죠. 아래 사진은 엔비디아의 이더넷 스위치 장비와 그 안에 들어가는 스펙트럼 X 스위치인데요. 엔비디아는 본인들의 스위치 칩을 넣은 스위치 장비 자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판매하지만 실제 엔비디아를 제외한 스위치 시장에서는 장비와 칩이라는 두 영역이 대부분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스위치 장비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스위치 칩 영역부터 자세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시죠. 스위치 칩 시장도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해보자면 범용 스위치 칩을 판매하는 기업과 엔비디아와 같이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체 칩 시장으로 구분됩니다. 하이퍼스케일러별 네트워킹 스위치 시장의 경우 다루어야 할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범용 스위치 칩 시장과 엔비디아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용 스위치 칩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은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엔비디아가 본인들 GPU를 중심으로 AI 데이터 센터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면 브로드컴은 압도적인 스위치 칩 시장을 중심으로 AI 데이터 센터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의 별명이 바로 이더넷의 제왕입니다. 특히 토마호크 시리즈는 사실상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더넷 스위치 칩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메타가 스위치 장비로 유명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스위치를 샀다고 한다면 장비를 만든 아리스타도 웃겠지만 저 뒤에서 브로드컴은 더욱 활짝 웃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리스타의 많은 고성능 데이터 센터 스위치들이 브로드컴의 토마호크 칩셋을 핵심 엔진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리스타뿐만 아니라 스위치 장비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고성능 칩을 만들 능력이 부족하기에 브로드컴의 칩을 사다가 끼웁니다. 워낙 성능도 좋고 이미 검증도 완료된 제품이다 보니 고객들도 좋아하거든요. 이번 주에 있었던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를 보더라도 전체 AI 서버용 ASIC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 보이는 왼쪽 사진이 바로 토마호크 5, 오른쪽 사진이 6입니다. 오른쪽 사진이랑 왼쪽 사진의 칩의 모습이 정말 다르게 생겼죠? 특히 오른쪽 사진에는 칩 주변에 굉장히 특이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예전에도 계속 배웠던 CPU 기술이 적용된 칩의 모습입니다. 혹시나 CPU 기술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옆에 카드로 뜨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토마호크 6 시리즈는 초당 100테라비트가 넘는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이는 경쟁사인 엔비디아나 마벨의 양산 속도와 비교했을 때 약 1년 정도 앞서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네트워킹 스위치 시장에서 제왕으로 군림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생태계도 탄탄합니다. 마치 구글의 TPU 같은 칩의 성능이 좋게 나와도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쿠다 생태계 때문에 GPU를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죠. 하이퍼스케일러들에게 브로드컴의 생태계가 익숙하기 때문에 제왕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브로드컴이 스위치 시장에서 제왕으로 군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압도적인 서데스 기술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데스 기술이란 직렬화기와 병렬화기를 말하는데요. 반도체 칩이 외부와 소통하는 가장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체 칩을 설계할 때 브로드컴이나 마벨을 빼놓고 설계할 수가 없었죠. 마찬가지로 스위치 역시 칩이고 특히나 네트워크 칩이기 때문에 외부와 소통하는 능력이 중요하고 그렇기에 뛰어난 서데스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해자를 바탕으로 브로드컴이 스위치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지위를 점유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토마호크 6 시리즈의 양산 시점입니다. 엔비디아나 마벨 테크놀로지보다 빠른 양산 시점으로 AI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 양이 늘어나고 대역폭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업계의 니즈를 보다 빠르게 충족시켜주고 있죠. 그리고 견고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도 있지만 또 하나 주목하셔야 할 포인트는 바로 커스텀 ASIC과의 시너지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이제 엔비디아의 칩도 구매하긴 하지만 전략적으로 본인들의 자체 칩 설계를 밀고 있잖아요.
메타의 MTIA, 구글의 TPU 같은 자체 칩 말이죠. 이와 동시에 지금의 AI 데이터 센터는 하나의 칩 성능보다는 수만 개의 칩이 마치 하나의 두뇌처럼 움직이는 게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칩을 설계할 때 칩 내부의 네트워킹 부분을 브로드컴에 맡겼으니 칩끼리 소통하는 것도 브로드컴에 맡기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낫지 않을까요? 한 기업에 맡기면 편하니까 말이죠. 편할 뿐만 아니라 호환성 문제도 발생하는데요. 칩 내부에는 마벨을 쓰고 스위치 칩은 브로드컴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서로 다른 두 기업의 네트워킹 기술이 만나야 하다 보니 최적의 성능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칩 설계를 맡겼던 기업의 스위치 칩을 사용하는 것이 업계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브로드컴이 스위치 시장의 제왕으로 군림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범용 스위치 칩 시장에서 그 독점적 지위가 유지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죠.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기업은 마벨입니다. 브로드컴의 대항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고한 2인자거든요. 특히나 21년에 스위치 칩 스타트업을 인수한 이후 AI 데이터 센터용 고성능 스위치 칩 시리즈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추고 싶어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브로드컴을 찾는 것처럼 브로드컴의 의존도를 낮추고 싶은 기업들이 마벨의 칩을 사용하죠. 이 네트워킹 칩 분야에서 마벨의 사업 구조는 브로드컴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예전에 다루었던 것처럼 마벨 테크놀로지는 광통신 DSP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제가 예전에 다루었던 영상을 카드로 넣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기업은 AI 하면 빠지지 않는 기업이죠.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계속 다루었던 것처럼 엔비디아는 이제 GPU만 판매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슈퍼팟이라고 아래 보이는 하나의 통합 솔루션을 판매하는 기업이거든요. 여기에는 네트워킹을 담당하는 스위치도 포함됩니다. 특히 통신 프로토콜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스위치로 구분이 되는데 인피니밴드의 퀀텀, 이더넷의 스펙트럼 X 시리즈입니다. 최근에는 스펙트럼 X 시리즈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이더넷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번 어닝콜에서도 고객사가 원하면 우리는 이더넷도 만든다며 자신감을 뽐냈죠. 두 스위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퀀텀의 경우에는 인피니밴드라는 특수한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AI 전용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대척점에 있는 것이 보통 범용 통신 프로토콜인 이더넷이 있죠. 인피니밴드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바로 압도적인 성능에 있죠. 데이터가 오가는 시간이 줄어들어 지연 속도가 낮아지고 데이터 전송 중에 정보가 사라지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죠. 이뿐만 아니라 RDMA라고 CPU를 거치지 않고 GPU끼리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능이 가능한데 이런 기술로 인해 GPU가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AI 학습을 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영역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무래도 폐쇄적인 프로토콜이다 보니 엔비디아라는 벤더에 종속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이걸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비싼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건 물론이고 엔비디아가 시키는 대로 제품을 사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더넷 진영을 밀어주면서 이더넷 진영의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건 다시 이더넷 중심으로 AI 데이터 센터의 통신 프로토콜을 가져와서 엔비디아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보이는데 엔비디아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엔비디아는 고객들이 원하면 우리도 이더넷을 만들어줄게라는 마인드로 이더넷 시장에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펙트럼 X 시리즈죠. 최근 어닝콜을 보면은 엔비디아도 퀀텀보다는 스펙트럼에 대한 언급이 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스펙트럼 X 칩이 들어간 스위치 장비는 통신 프로토콜로 이더넷을 사용합니다. 누구나 사용하는 표준 프로토콜이죠. 우리가 집에서 인터넷을 하거나 사무실에서 파일을 주고받을 때에도 사용하는 게 바로 이더넷입니다. 장점으로는 역시나 호환성에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장비를 쓰더라도 대화가 가능하죠. 예를 들어 브로드컴의 스위치와 인텔의 CPU가 소통이 가능한 것도 이더넷이라는 범용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개방형 생태계이기 때문에 벤더 종속성을 탈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더넷 시장은 기본적으로 인피니밴드보다 경쟁사들이 많기 때문에 구축이나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또한 아무래도 오랜 기간 검증된 프로토콜이다 보니 확장할 때도 용이해서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유용합니다. 그렇지만 느리다는 문제가 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더넷 업계에서는 AI를 위한 이더넷을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ROC라고 아까 말씀드린 CPU 없이 GPU 간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을 이더넷 생태계에도 적용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에도 다룬 UEC라고 AI 전용 이더넷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 리서치 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더넷 기반 AI 네트워킹 매출이 인피니밴드를 추월했다는 결과가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노력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엔비디아 어닝콜에서도 알 수 있듯 네트워킹 시장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스위치칩 시장 자체는 커지고 있으나 그만큼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 기업들 중 누가 압도적으로 우세할 것이냐는 질문에 답을 내릴 정도로 기술적 이해가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스위치칩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네트워킹에 있어서 핵심 장비이기 때문에 케이블 등 다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 있습니다. 각 기업은 미래의 스위치칩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다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있었던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로지의 어닝콜을 보면은 솔직히 다 일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우리가 이 어닝콜들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많습니다. 각 기업의 어닝콜에서 제가 힌트를 얻은 부분을 공유드리자면 일단 엔비디아는 CPU 기술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루멘텀과 코이런트와 전략적 제휴를 맺으면서 광 케이블 시장을 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네트워킹 담당 부사장도 스케일 어크로스라는 개념을 강조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 간의 통신을 위해서 CPU 기술이 필수적임을 언급했죠. 그래서 렉 내부는 구리 백플레인과 NV링크 스위치를 통해 소통하고 스케일 아웃과 어크로스를 위해서는 CPU 기술이 적용된 스펙트럼 6 스위치와 광 케이블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죠. 이와 반대로 브로드컴은 CPU의 선두주자라는 건 부정할 수 없지만 CPU 기술이 전면 도입될지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닝콜에서 때가 되면 도입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생각보다 적극적인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기술력은 확보하지만 적극적으로 밀지는 않겠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브로드컴은 어떻게 미래를 보고 있냐면 바로 스위치칩 시장의 성능을 올려 한계를 극복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레인당 400기가까지는 서데스 기술을 통해서 스케일업에서는 일반적인 구리 케이블로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체 칩과 본인들의 스위치칩 내부에 들어가는 통신 기술인 서데스 기술력을 높여서 광 케이블을 전면 도입하지 않더라도 렉 내부 정도는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스케일 아웃에서는 광 케이블이 필요함을 인정한 건 있었지만 이 발표로 인해서 이번 주는 크레도와 같은 구리 케이블을 하는 기업의 가격이 올라갔었죠. 마벨은 상황이 또 다릅니다. 셀레스티얼 AI를 인수하면서 내년부터 스케일업, 그러니까 렉 내부에서도 CPU 기술이 적용된 스위치칩을 대규모로 상용 배치하려고 하거든요.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CPU 기술에 적극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똑똑한 구리 케이블인 AC 케이블 시장도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솔직하게 제가 본 마벨의 어닝콜은 최고의 성능은 모르겠지만 미래에 어떤 기술이 채택되더라도 우리는 그 생태계 안에 발을 걸쳐 놓겠다라는 입장이 보이는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스위치칩 시장의 대표적인 세 기업의 미래 전망이 네트워킹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배적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스위치칩 시장 자체만을 보고 투자하시지는 않더라도 케이블 등 다른 네트워킹 기업에 투자하신다면 꼭 스위치 시장에 주목하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라고 첨언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범용 스위치칩 시장에서의 브로드컴과 마벨, 그리고 통합 솔루션인 엔비디아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하이퍼스케일러별 스위치칩과 함께 스위치 장비 기업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곁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공부하는 에덴이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인공지능의 핵심인 데이터 센터를 둘러봤습니다. 정말 흥미롭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구독해주세요.